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를 말합니다.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하고 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물론 붕당 정치는 임진왜란 이전에 등장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 후기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질되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이전에 배웠던 붕당 정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등장에 대해서 복습하고 이번 시간 복습됐다는 전제 하에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선조입니다. 선조 때 사림이 주도권을 잡았죠. 근데 그 사림 안에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열했어요? 이조 전랑의 문제 기억납니까? 이조 전랑의 문제 때문에 서인이 분열되면서 붕당이 등장했다. 그 붕당이 뭐였어요? 동인과 서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동인 안에서 또 한번 분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분열하냐면 서인에 대한 입장 차이, 그 이전에 뭐 정연이 모반 사건이라든가 뭐 건조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 서인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 때문에 다시 한번 분열하는데요. 난 서인이 너무 싫다. 서인과 함께 정치하기 싫다라는 쪽이 이제 강경파가 되고, 서인도 똑같은 사림 아니냐,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정치하자, 서인에 대한 온건파, 이렇게 이제 분열합니다. 그 강경파가 되는 붕당이 뭐가 되고? 북인이 되고 온건파가 되는 붕당이 뭐가 되고? 남인이 됩니다. 남인. 이렇게 된 거죠. 이 남인은 누구의 사상을 계승했냐면 이황 선생님. 기억납니까?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쪽이 남인이었고, 이 북인은 조식의 학문, 조식의 사상을 계승한 쪽이 북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당은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분열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광해군이 왕이 됐죠. 이 광해군이 누구하고 손잡느냐? 북인과 손잡아요. 북인과 손잡게 되는 거죠. 광해군이 이렇게 북인과 손잡으면서 실시했던 외교 정책이 뭐냐? 우리 배웠죠?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 이렇게 실시하니까 누가 비판합니까? 이 서인이 이 중립외교를 비판하죠. 이 말도 안 된다. 우리의 아버지의 국가인 명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중립외교를 비판하죠. 이럴 때 광해군이 자신의 동생,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죽이니까 서인이 더 강력하게 광해군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 사건이 뭐예요? 인조반정. 이렇게 된 거죠. 인조반정. 요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됐어요? 인조가 왕이 됐죠. 이 인조를 왕을 만들었던 붕당이 누구다? 서인이다. 그러면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죠. 서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누가 참여하느냐? 남인이 참여합니다. 이때 이제 남인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서인 중심의 남인 참여의 붕당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붕당의 장점이었던 견제와 비판, 균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다가 붕당이 점점점 변질되어 나갑니다. 변질되어 나갔다는 것은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현종 때 와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예송이에요. 예송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예송은 뭐냐면 장례식 날 가면 가족들이 입는 검정색 옷 있죠? 상복이라고 하는데 그 상복을 언제까지 입을 거냐 때문에 서인과 남인이 싸운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봐야 되느냐? 그 상복은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송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누가 이겼냐면 서인이 이겨요. 서인이 이겨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두 번째 예송 때는 남인이 이겨요. 남인이 이기면서 남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서로 붕당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면서 대립하면서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터지느냐? 숙종 때 와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환국이에요. 환국 때 와서 서로 제거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환국이 뭐냐면 권력이 휙휙휙휙 바뀌는 거예요. 권력이 한순간에 휙휙 바뀌는 것을 환국이라고 하는데 세 차례의 환국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환국은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서인이 남인을 제거합니다. 남인을 제거하면서 서인이 권력을 잡아요. 주도합니다. 이게 1차 왕국, 경신왕국이라고 합니다. 경신왕국. 그러면서 권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거하면서. 그러다가 2차 때 와서는 또 남인이 또 서인을 제거합니다. 남인이 서인을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재집권해요. 이게 2차 왕국이에요. 기사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니까요. 세 번째 왕국 때는 다시 서인이 남인을 또 제거해요. 제거하면서 서인이 끝내 권력을 휘어잡죠. 이게 3차 왕국이에요. 이게 갑술왕국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당에서 여러 가지 제거,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붕당의 좋은 점, 장점은 없어진 지 오래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붕당의 변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누가 권력을 잡았어요? 서인이 권력을 잡았죠. 서인이 권력을 잡았는데 서인이 다시 한번 분열합니다. 어떻게? 남인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 난 남인이 너무 싫다. 남인과 함께 정치할 수 없다. 남인에 대한 강경파가 존재했고요. 강경파가 존재했고 남인과 협력해서 정치하자, 남인을 좀 용서하자 하는 남인에 대한 온건파가 있었어요. 온건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노론이라고 하고 이 온건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당이 다시 한번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영조, 정조 때 정치는 누가 하느냐? 이 노론과 소론이 서로 대립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분당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변질되어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 정리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멀티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같이 할게요. 붕당 정치의 전개, 왕은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됐다. 이조 전랑의 문제 꼭 알아두시고요. 이 동인이 다시 한번 서인에 대한 강경파가 북인이 되고요. 서인에 대한 온건파가 남인됩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됐다. 광해군 때 누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북인이죠. 이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실시했던 외교 정책이 중립 외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조 때,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죠. 인조를 왕으로 만든 붕당이 어디예요? 서인이죠. 서인이 중심이 됐죠. 여기에 남인이 참여하면서 견제와 비판이라는 균형 정치, 붕당의 장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언제? 현종 때 와서 상복으로 싸워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예송으로 상복으로 대립하면서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면서 서로 제거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때가 뭡니까? 숙종 때 벌어진 환국.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보복과 탄압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끝내 서인이 분열되죠. 서인이 분열됩니다. 남인에 대한 강경파가 뭐가 되고요? 노론이 되고, 남인에 대한 온건파가 뭐가 됩니까? 소론이 된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이 정치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